2027년 여름 세계대학 경기대회 개최지 선정을 위한 국제연맹 기술점검 실사가 충북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청권 유치의 첫 관문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취임 후 첫 결재를 한 현안 1호 사업 레이크파크 르네상스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직은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도의회 원구성 갈등이 여전합니다. 민주당 도의원들이 본회의 등 일부 활동의 중단을 선언하면서 13일 임시회도 파행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무인 점포가 절도범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2달여 동안 청주와 수도권 일대에서 90번 가까이 털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2027년 여름 세계 대학 경기대회 개최지 선정을 위한 국제연맹의 기술점검 실사가 시작됐죠. 공동유치에 도전한 충청권이 넘어야 할 첫 관문인데요. 충청권 실사 마지막 순서인 충북에서 점검이 한창인데 이 평가 보고서가 최종 개최지 선정에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재원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충북에서의 첫 일정은 농구 경기가 진행돼 충북대 스포츠센터에서 시작됐습니다. 징자호 국장을 비롯한 국제 대학 스포츠연맹 실사단은 시설 전반에 대한 대회 유치위원회의 설명을 듣고 내부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곳곳을 사진으로 기록하며 장단점을 분석했는데 화장실은 물론 탈의실과 대기실 등 실제 선수들이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기술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따졌습니다. So eventually we just need to keep this. The rest of them they can remove it and put bench. Because we have templates. Remove this, you put it back here and then put bench around. Because we just need this part. 충청권 4개 시도에 분산된 점검 대상 시설은 30여 곳. 개회식은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폐회식은 신축돼 세종 종합운동장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사흘 동안 대전과 세종, 충남을 둘러본 실사단은 마지막 일정 이틀 동안 충북에 있는 10개 경기장과 숙소 등을 직접 방문해 점검합니다. 청주에서는 김순영 양궁장을 비롯한 7개 경기장, 충주에서는 한금호 조정 경기장 등 4곳이 쓰일 예정으로 18개 종목 가운데 비치발리볼 등을 제외한 11개 종목이 충북에서 진행됩니다. 특히 실사단은 이곳 김순영 양궁장의 입지에 감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한국이 양궁의 강한 이유를 묻는 등 점검 내내 호의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이 작성하는 점검 보고서는 투표권을 가진 연맹 집행위원들이 최종 개최지를 선정할 때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합니다. 아직 짓지 않은 경기장 건설 계획은 물론 기존 시설들의 개보수 계획, 의료, 교통 분야까지 무려 18개 항목을 하나하나 살피는 이유입니다. 유치 신청서에 있는 내용들이 현지에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 점검차 나온 겁니다. 노후된 시설들은 향후 대회 치르는 데 지장이 없도록 대회 예산을 들여 적합하게 보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말에는 연맹 집행위원들이 직접 충청을 찾을 예정.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와의 맞대결 승자는 오는 11월 벨기에에서 열리는 집행위원 총회에서 판가름 납니다. 개최지로 선정될 경우 충청권은 150개국 15,000여 명 규모의 국제 스포츠 행사를 여는 최초의 공동지방정부가 돼 지역 발전과 체육시설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취임하자마자 충북의 호수를 묶어 관광지로 개발하는 이른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임 후 1호 결재로 서명하고 대통령에게 규제 완화를 건의할 정도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요. 아직은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대훈 기자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후보 시절부터 충북의 호수 개발을 강조했습니다. 충주호와 대청호 등 757개에 이르는 충북의 호수를 관광지로 개발하는 자칭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입니다. 지난 7일 취임 후 현안 1호 결재로 이 사업 추진 방향에 서명을 했습니다. 다음 날인 8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레이크파크와 관련해 댐 주변 규제 완화를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SNS를 통해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전했습니다. 김 지사가 청남대가 청와대보다 7.2배나 넓은데 식당 하나가 없어 배가 고파 못 다닌다고 말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말도 안 된다면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시설을 하면 되지 무조건 규제하는 것은 안 된다는 답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도 지역이 스스로 살 길을 찾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각 지역이 스스로 발전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김 지사는 레이크파크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시군 담당 공무원들을 한데 모아놓고 강의도 했습니다. 강사는 여행 전문 기자 출신 창업자로 기존 방식이나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창조적인 방법을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잘못하면 충청북도에 갇힐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넓은 세계의 생각 또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 또 그런 경험 가진 분들을 다양하게 불러서 김 지사의 이 같은 구상에 대해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레이크파크라는 껍데기만 요란하지 아직 이렇다 할 알맹이는 없다는 겁니다. 김 지사는 평소 영국 북부 지역의 레이크 디스트릭트나 스위스 인터라켄 지역을 레이크파크의 모델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충북의 호수들은 상황이 전혀 다른데 어떻게 하나로 묶어 이런 관광지처럼 개발하겠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호수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를 받고 있는데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전임 이시종 지사도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원을 받아 온갖 노력을 했지만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데 그쳐 신임 지사가 새 정부를 상대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김영한 지사가 공약했던 월 100만 원의 육아수당이 내년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한 지사는 어제 기자실에 방문해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월 100만 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게 될 것이라며 세부 내용은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육아수당은 정부가 도입하려는 부모수당에 기존 아동수당 등 정부 지원금을 합쳐 월 100만 원을 시군과 분담해 지급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북도 의회 원구성 갈등이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본회의 등 일부 활동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당장 오늘 13일 임시회에서도 파행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박진희 도의원의 교육위원회 재배정을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과 난색을 표하고 있는 국민의힘. 원구성 갈등에 12대 도의회가 시작부터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본회의와 황영우 의장이 주재하는 행사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소수당 무시, 집행부 눈치 보기, 특히 의원 손발묶기 등의 비판적 우려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원구성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황 의장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응원 전화를 많이 해주셨어요, 의외로. 국민의힘, 그러니까 자당 소속 의원님들도 상임위 배정에 있어서 전혀 배려받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상임위 배정에 불만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인의 상임위 재배정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 하반기 조정을 협상 카드로 제시했습니다. 전반기 못했으면 후반기 가셔서 그때 또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시면 또 충북교육에 더 활성화가 될 수도 있고 전반기하고 하반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배분해서. 민주당도 상임위 활동은 거부하지 않고 있고 원내대표를 통한 협상의 문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28명, 민주당 7명으로 구성된 12대 충북도의회. 출발 전 여야는 서로 협치와 협조를 강조했지만 현실은 대립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 구성을 끝내고 사실상의 활동에 들어갈 이번 주 임시회가 파행을 이어갈지, 여야 간 타협점을 찾을지, 황영우 의장의 정치력도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구 지역위원장이 3인 경선을 통해 선출됩니다. 민주당 비대위는 김영근 전 충북도 의회 의장, 이강일 행복가정재단 상임이사, 최충진 전 청주시 의장 3인을 놓고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상당구 지역위원장을 선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비대위는 이 밖에 박지우 충주시 지역위원장, 이경용 제천시 단양군 지역위원장, 이재안 보훈옥청 영동괴산군 지역위원장을 의결하고 위임받은 당무위원회 권한으로 인준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의 기초학력 평가 확대 방침에 보수 성향인 충북교총이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충북교총은 학원도 학습 결과를 알기 위해 시험을 보는데 하물며 학교가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평가와 진단 체계를 확실히 구축해 떨어진 충북의 학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윤건영 신임 교육감에게 주문했습니다. 다만 앞서 전교조의 우려처럼 성적으로 학생 줄 세우는 것에 그쳤던 옛 일제고사와는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주와 수도권 일대를 돌며 무인 점포를 상습적으로 털어온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달 새 90번 가까이 절도 행각을 이어왔는데요. 식음료는 물론 잠금 장치가 없는 현금 보관함이나 손님이 실수로 두고 간 지갑 속 돈까지 자기 물건인 것처럼 가져갔습니다. 이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한 24시간 무인 편의점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저기를 둘러보다 손님들이 실수로 놓고 간 지갑을 슬그머니 짚더니 현금을 꺼내갑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아이스크림을 가져와 무인 결제기 앞에서 카드를 넣고 계산하는 신용만 합니다. 그 사이 결제기 위에 올려둔 현금 보관함까지 통째로 가방에 담습니다. 보통 손님들이랑 다르게 들어오자마자 동전통을 만지작거렸고 카드 보관함 같은 데를 기웃기웃거리면서 다니더라고요. 이 남성은 전날에도 7km 떨어진 다른 무인 편의점에서 식품을 훔쳤습니다. 2주 사이에 똑같은 옷을 입고 3번이나 와서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역시 계산하는 흉내만 냈습니다. 범인은 물건에 바코드를 찍었다 하더라도 결제 수단을 선택하기 전이라면 카드를 아무리 넣어도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계산한 척만 했습니다. PC방도 털렸습니다. 주인이 자리를 비운 새벽 시간에 금고에 있던 현금 37만 원을 훔쳐갔습니다. 내부엔 CCTV가 32대가 있었지만 카메라를 응시하며 보란 듯이 가져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남성은 지난 4월 초부터 5월 말까지 약 2달 동안 청주와 서울, 경기도 일대 31곳을 돌며 89차례나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대부분 무인 점포들이 당했는데 많게는 6, 7번까지 피해를 본 것도 있습니다. 경고장치가 울리면 나가는 문이 잠겨버리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은 검토는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희는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그거에 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보여져요. 용의자는 강릉의 한 모텔에서 꼬리가 잡혔는데 훔친 돈은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습 절도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무인 점포가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붙잡혔습니다. 제천경찰서는 어제 새벽 0시 15분쯤 한 육가공업체 기숙사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술에 취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흉기에 찔린 50대 피해자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술을 마신 채 전동 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낸 현직 경찰이 직권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달 17일 밤 산남동의 한 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다친 40대 경위에 대해
직권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직권 경고는 경미한 사안에 대한 기관장의 처분으로 정식 징계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혈액 분석 결과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3%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원숭이 도창 진단검사를 직접 수행합니다. 원숭이 도창은 지난 6월 22일 독일에서 입국한 내국인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됐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진단 시약을 확보하고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구축했으며 진단검사법 숙련도 평가를 통해 기술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민선 8기 첫 주간 업무 보고에 나선 이범석 청주시장이 인공사회 중심의 인사 시스템 재정비를 주문했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일하는 조직으로 바꾸기 위해 연공사회보다 일과 성과 중심으로 과감한 평가 인센티브와 승진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발빠른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또 청주시의 행정조직이 시민 요구의 우선순위를 따라가지 못하고 일이 많은 부서와 적은 부서가 엄연히 존재한다며 적지 않은 규모의 조직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단양 어상천면 무인나들목 설치 여부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공개한 제천 영월 고속도로 주민 의견 수렴 결과 자료에서 어상천면에 무인 하이패스 톨게이트를 설치해달라는 주민 건의에 대해 기본 실시 설계 단계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상천면 이장단 협의회는 지난 1월 주민 1,100여 명의 서명을 담은 무인 나들목 건의문을 국토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제천 영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중앙고속도로 제천 분기점에서 강원도 영월읍까지 29.07km 구간을 왕복 4차로 고속도로로 만드는 사업으로 1조 4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청주와 충주, 괴산에 이어 음성군 물놀이장도 3년 만에 문을 엽니다. 음성군은 맹동 혁신도시 수변공원과 금왕, 대소생활체육공원에 조성된 물놀이장 3곳을 오는 23일부터 개장해 다음 달 21일까지 운영합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45분까지로 사전 예약 없이 선착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